네, 연초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셋값은 재건축 이주 수요를 등에 업고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설 이후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첫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좀 효과가 있는 걸까요? 매매가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가 이를 이제 말해주는데 올 들어 28일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총 4,497건 정도가 되는데요. 예. 지난해 1월 거래량이 한 1,134건 정도에 감안했던 걸 보면은 한 4배 정도, 그리고 2년 전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늘어난 물량입니다. 물론 1월 거래량이 뭐 계약분이 아니라 신고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밀어내기 계약이 아마 1월에 통계로 잡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로 본다면은 올 1월은 굉장히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뭐 이런 달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추세가 이제 설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추세는 설 이후까지 계속이 되겠다. 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뭐 어떤 규제라든지 뭐 이런 취득세 연구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규제 완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요. 그리고 예. 전세값이 워낙 이제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좀 이 받은 돈을 이제 은행 대출로 상환해서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었다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세난 때문에 또 집을 사야 되는 이런 측면들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거래가 활성화되는 요인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파트 어떤 그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고 있어서 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까지 육박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뭐 매매가랑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성북구에 있는 한 그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전세 가격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예. 한 1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실제로 거래가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더 올려줘봐야 예. 오히려 이제 그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을 사는 뭐 이런 예.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늘어나는 이런 측면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세난에 따라서 세입자들이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실인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외국계 증권사 이런 전망들을 보면 올해 그 한국 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밝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은 보면은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잿빛 전망이 많았죠.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는 좀 장밋빛 전망들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게 시장에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증권사를 보면은 올해 한국 집값이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7년 동안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뭐 소득은 또 늘고 있고 금리 있고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구매력이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세값이 60% 넘어서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일본 노무라 그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좀 올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보고서를 내놓고 있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게 본격적인 가격 회복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워낙 침체되어 있었으니까 예. 아마 시장 여건이 좀 개선된다는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제 어떤 개선 정도다. 그렇게 짚어주셨는데 참 전세값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전세 시장은 계속 불안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전세값은 오른다고요. 아무래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오름세가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 시장은요, 주로 이제 급등한 그 다음에죠. 지난해 전세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면 2012년과 유사한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 1월에는 전세값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0.62%가 올라서 지난해 1월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학군이 사추는 거의 마무리됐긴 했지만 보험이사철이 예년보다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눌러앉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할 만한 매물이 없다. 이래서 계속해서 약간의 좀 거래만 돼도 수직 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 3월이 아마도 전세 시장에 좀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들고요. 이런 오름세는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다소 좀 둔화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전세값이면 좀 오를 대로 올라서 이보다 더 오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올해 좀 예상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장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DTI 규제도 좀 완화하자, 분양가 상한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의 반대라든지 뭐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요새 좀 저널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연착륙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이런 임대주택 업자들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은 아마 3, 4월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3, 4월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전에 뭔가 정책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표심을 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해마다 보면 선거 때 많이 기대를 하죠. 근데 주로 2008년도에 뉴타운 강풍 일으키는 어떤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게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는 어떤 개발 공약보다는 이런 주거복지 쪽의 공약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월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 매매 시장보다는 좀 이런 전월세 시장에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변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설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분양 채비에 나서는 업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분양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해보다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지난해는 양도세 면제라는 이런 당근이 있었죠. 올해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이라든지 입지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큰 한 해가 될 거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매매 시장이 좋기 때문에 밀어내기 올해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물량을 한 20만 5천 가구 정도 공급을 할 예정인데 이 물량이 2007년도 분양가 상한제 그 도입을 앞두고 밀어내기를 했던 그때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한 3만 8천 가구 정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한 6만 가구 정도 내놓을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싸지 않으면 분양을 안 받으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건설업체들이 생각했던 정도의 그렇게 활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선별적이라고 하면 또 지역별로 좀 편차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골에 있는 땅 같은 부재지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규정이 강화가 되면서 좀 오히려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재지주 땅이라는 게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양도세 중과세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처럼 이렇게 60%를 중과하는 그 규정은 지난해 폐지됐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그 생산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이런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좀 무겁게 매기겠다는 발표인데요.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부재지주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10%포인트 더 부과하도록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 세율이 보통 6에서 38%니까 여기에 10%를 더하면은 16에서 48%. 이게 이제 지방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그게 50%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최고 세율 적용 금액이 또 3억 원에서 1억 5천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토지 시장이 굉장히 이런 양도세 때문에
거래가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좀 회의를 해보셔가지고 저는 가급적 올해 안에 처분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시골에 가시는 분들이 거의 베이비부머 근처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이걸 상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도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다면 양도시를 좀 아끼는 방법은 취득 가액을 좀 높이는 방법. 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시가격대로 그대로 이렇게 신고할 게 아니라 이 감정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취득 가액을 좀 높여 놓으면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설 이후의 부동산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